야, 저 여자 어디서 본 거 같지 않냐? 술집에서 본 듯한데? 군인 남자친구 있는 여자들은 다 바람나잖아요. 저런 애들이 군인한테 정붙이나? 곧 제대인데. 저기 예쁜 누나, 우리랑도 놀아줄래? 재미있나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모욕? 우리가 언제 모욕했어요? 친해지자고 한 건데. 군인이라면 최소한 명예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명예? 여기서 무슨 명예 타령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알아? 군부대야. 너 같은 애송이 여자가 설칠 곳이 아니라고. 그럼 제 아버지 앞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시내 명문대학교 캠퍼스는 봄날 오후의 따스한 햇살 아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경영학과 3학년인 윤세라는 강의실 뒤편 구석자리에 앉아 교수의 마케팅 이론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해 있었고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죠. 세라야,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옆자리 친구 미영이가 살짝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세라는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미영이는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세라는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어딘가 급히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강의가 끝나자 세라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그녀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한 달에 2번, 면회 가능한 날 중 하나였거든요. 기숙사로 돌아온 세라는 옷장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야 했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초라하지도 않은 옷 말이에요. 결국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린 청바지와 흰색 면 티셔츠를 선택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며 세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남들처럼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대학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난 늘 군인의 딸이었어. 윤세라의 아버지 윤재혁은 현역 육군 소장이자 7군 단장이었습니다. 군인들 사이에서는 전설 같은 존재로 통했죠. 냉철하고 엄격한 지휘관으로 유명했고 부하들에게는 존경받는 상관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세라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라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교육을 받았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해야 했죠. 숙제도 정해진 시간 안에 완벽하게 해내야 했고 약속은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군인의 딸로서 품위를 잃으면 안 된다.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세라는 자연스럽게 절제되고 차분한 성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래 친구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자유롭게 늦은 시간까지 놀고 술을 마시고 연애를 즐길 때 세라는 항상 조심스러워야 했거든요. 세라의 어린 시절은 늘 규칙과 절제로 가득 찼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숙제를 해야 했고 텔레비전도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 있었어요. 친구들과 놀러 나가는 것도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했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무조건 엄격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세라가 아플 때면 밤새 간병을 하시기도 했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 누구보다 기뻐해 주시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 방식은 일반적인 아버지들과는 달랐습니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이었죠.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올바르게 살아라는 가르침이 더 많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세라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연예인 이야기나 패션 이야기에 열중할 때 세라는 뉴스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어요.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세라는 학생회장을 맡아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친구를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대학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다른 학생들이 밤늦게 술을 마시거나 클럽에 갈 때 세라는 여전히 일찍 들어가서 책을 읽거나 과제를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세라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2학년 봄학기였습니다. 경영학과 선배인 강민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민수는 세라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활발하고 유머러스했으며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는 타입이었죠. 처음에 세라는 민수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처럼 딱딱하고 재미없는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세라의 진지한 모습을 좋아해 주었고 무엇보다 세라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세라야, 너는 다른 애들과 달라서 좋아. 진짜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민수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세라에게는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민수는 3학년이 되면서 군 입대를 하게 되었거든요. 다행히 대학교 재학 중이라 단기간 복무가 가능했지만 그래도 1년 반은 헤어져 있어야 했어요.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민수가 배정받은 부대가 바로 세라의 아버지가 지휘하는 7군단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세라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하나 고민도 했죠. 하지만 결국 세라는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라도 민수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리고 다른 군인들이 민수를 다르게 볼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대신 세라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버스를 타고 부대로 향하는 길, 세라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를 만날 수 있어서 기쁘지만 동시에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혹시라도 자신의 정체가 밝혀져서 민수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었거든요. 부대 앞에 도착한 세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도 그저 평범한 여대생으로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온 것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아무도 자신이 이 부대 최고 지휘관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서는 안 되니까요.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며 세라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윤재혁 군단장의 딸이 아닌 그저 강민수의 여자친구 윤세라로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과연 오늘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면회실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받고 들어선 세라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면회실에는 이미 여러 군인들과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머니들의 다정한 목소리가 섞여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할머니가 손자인 군인에게 도시락을 건네주는 모습, 아버지가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광경들이 세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라는 정해진 자리로 걸어가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민수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감돌았어요. 이곳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했거든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요. 특히 이 부대는 아버지가 지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면회실 문이 열리고
군인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라는 입구 쪽을 바라보며 민수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익숙한 얼굴이 보였죠. 강민수 병장이 조금은 긴장한 표정으로 면회실에 들어섰습니다. 군복을 단정하게 입은 민수의 모습이 입대 전보다 훨씬 더 남자다워 보였어요. 민수는 세라를 발견하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군대 규율상 과도한 스킨십은 금지되어 있어서 조심스럽게 인사만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라도 민수의 손을 살짝 잡으며 반가운 마음을 전했어요. 세라야, 오늘도 멀리서 와줘서 고마워. 버스 오는 길 괜찮았어?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연하지. 보고 싶었는데. 너 많이 말랐네. 세라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훈련 때문에 그래. 그래도 건강해졌어. 민수가 자신의 팔뚝을 보여주며 웃었어요. 두 사람이 근황을 나누며 대화를 시작할 때 근처 테이블에 앉은 군인 3명이 힐끗힐끗 세라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최상호 상병, 박동진 상병, 김기태 일병이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중대 소속으로 평소에도 어울려 다니는 사이였죠. 부대 내에서는 문제아들로 통했는데 특히 면회 오는 여성들을 품평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최상호가 동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저 여자 어떻게 생각해? 민수 여자친구 말이야. 뭐가? 박동진이 고개를 돌려 세라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저런 애들이 군인 남자친구 있으면서 밖에서 뭘 하고 다닐지 궁금하지 않냐? 대학생이라고 했던데. 최상호의 말에 김기태가 피식 웃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요즘 여자들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 대학생들은 더 그렇잖아요. 김기태가 거들었죠. 세라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민수와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갔어요. 다른 면회객들도 슬슬 눈치채기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민수는 세라에게 요즘 부대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요즘 훈련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해. 제대까지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그러고 보니 복학하면 같이 학교 다닐 수 있겠네. 그래도 몸 조심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 세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나 생각보다 강하거든. 보라고. 민수가 장난스럽게 팔뚝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최상호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려왔어요. 야, 강민수 저 여자친구 되게 예쁘다. 근데 좀 차가워 보이지 않냐? 도도한 느낌이야.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계급 차이 때문에 함부로 말대꾸할 수는 없었어요. 상병들은 민수보다 선임이었거든요. 군대에서는 절대적인 서열이 존재했고 후임이 선임에게 대드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박동진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저런 애들이 더 위험해.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면서 뒤로는 뭘 할지 모르거든. 요즘 대학생들 다 그래. 세라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어요. 여기서 괜히 문제를 일으키면 민수에게 피해가 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김기태가 한술 더 떴습니다. 형들, 요즘 군인 남자친구 있는 여자들 대부분이 바람나잖아요. 특히 대학생들은 더 심하고 밤마다 클럽이나 술집 돌아다니면서 놀고. 그러게 멀리 있는 남자친구보다는 눈앞에 있는 남자가 낫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최상호가 낄낄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그들에게 항의할 수는 없었어요.
군대 규율상 선임에게 대들 수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면회실에서 소란을 피우면 자신뿐만 아니라 세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었습니다. 세라는 민수의 굳어진 표정과 떨리는 주먹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민수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항의하면 민수가 더 곤란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민수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세라가 작은 목소리로 위로했어요. 미안해, 세라야.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민수가 자책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최상우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야, 저기 예쁜 누나. 우리 얘기 다 들렸죠? 우리랑도 친해져요. 세라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아직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은 교육이 떠올랐습니다. 윤세라, 너는 군인의 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동시에 옳지 않은 일에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비겁한 자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엄숙한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요. 세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박동진이 계속해서 도발했습니다. 누나, 우리 말 다 들리죠? 무시하지 말고 대답 좀 해봐요. 예의가 그게 뭐예요?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라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으며 말렸어요. 민수야, 앉아있어. 내가 처리할게. 세라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세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3명의 군인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면회실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세라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거든요. 오랜 세월 군인의 딸로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위엄과 기품이 그 순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세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평범한 청바지와 흰색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그 순간 세라에게서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기품이 느껴졌어요. 오랜 세월 군인의 딸로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위엄이었습니다. 면회실의 다른 사람들도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슬금슬금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재미있나요? 세라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상우가 당황하며 되물었어요. 뭐가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세라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부하들을 질책할 때의 그 톤과 비슷했어요. 김기태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욕이요? 우리가 언제 모욕했어요? 그냥 친해지자고 한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친해지자고요? 세라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런 식으로 친해지는 법을 누가 가르쳐 줬나요? 부모님이세요? 아니면 선배들이세요? 3명의 군인들은 세라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조금 주눅이 들었지만 여전히 건방진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박동진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아, 성격 더럽네. 역시 겉모습이랑 속은 다르구나. 이래서 요즘 여자들은 믿을 수가 없어. 세라는 마침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면회실 전체의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되었어요.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세라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군인이라면 최소한 명예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최상우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명예요? 여기서 무슨 명예 타령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세라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다른 면회객들 앞에서 큰 소리로 다시 해보시겠어요? 3명의 군인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들의 말이 얼마나 추잡했는지 깨닫게 된 거죠. 하지만 이미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김기태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우리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겠죠. 세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부끄러운 줄 알면 그나마 다행인데 모르는 것 같으니 더 걱정되네요. 박동진이 점점 흥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군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군인이시라고요? 세라가 의외라는 듯 물었어요. 정말 군인이세요? 당연하지. 우리가 뭐 가짜 군인이야? 최상우가 어이없어 하며 대답했습니다. 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군인의 정신이 뭔지는 아시겠죠? 뭔 소리야? 김기태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 명예를 중시하는 것, 약자를 보호하는 것. 세라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런 게 군인의 정신 아닌가요? 3명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세라의 말이 전곡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설교하는 거야? 박동진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설교가 아니라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라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상식이 설교로 들리세요? 민수는 세라의 당당한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다른 면회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헌병들도 슬슬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최상우가 마지막으로 악을 쓰며 말했어요. 야, 너 우리가 누군지 알아? 여기서 까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세라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누구시길래요? 우리는 최상우가 말을 하려다가 멈췄어요. 사실 그들은 그냥 평범한 일개 병사들이었거든요. 딱히 자랑할 만한 배경도 없었고요. 누구시냐고 물어봤는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세라가 다시 물었어요. 김기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도 여기 소속 군인이라고. 아, 그냥 일반 병사들이시구나.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더더욱 품위를 지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동진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품위는 무슨, 넌 뭔데 우리한테 품위 타령이야? 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요? 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군인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군인을 존경한다고? 최상우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네, 진짜 군인을 말이에요. 세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진짜 군인들을 존경해요. 3명의 군인들은 세라의 말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뭔가 가슴을 찌르는 느낌이었거든요. 세라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더 실망스러운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군인들의 명예를 이런 식으로 더럽히시니까요. 민수는 세라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세라가 자신을 그리고 군인이라는 직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김기태가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한 건 아닌데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세라가 물었어요. 그럼 여기 계신 다른 분들께 똑같은 말을 해보시겠어요? 3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깨닫게 된 거죠. 세라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군인들을 정말 존경해요.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그 명예를 지켜주세요. 면회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세라의 진심 어린 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최상호, 박동진, 김기태는 서로 눈치만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면회실 입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겁고 묵직한 발걸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 오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세라도 그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소리였어요. 세라의 얼굴에 잠깐 긴장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마침내 진짜 시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면회실 문이 열리면서 한 명의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중령 계급장을 단 김상철 중대장이었어요. 그는 정기적으로 면회실을 순찰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면회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나온 거였죠. 모든 군인들이 즉시 기립했습니다. 최상호, 박동진, 김기태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했어요. 민수 역시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 중대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면회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세라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김기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대장님. 그냥 면회객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대화? 김 중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면회실 전체가 웅성거릴 정도로 가벼운 대화였나? 최상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저희가 조금 목소리가 컸나 봅니다. 김 중대장은 주위를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의 표정을 보니 단순한 목소리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민수 병장. 김 중대장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예, 중대장님. 민수가 바짝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보고해라. 민수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임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것은 군대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민수가 머뭇거릴 때 세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라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중대장이 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면회객이군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조용히 면회를 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계속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어요. 부적절한 발언이라니?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과 군인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세라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박동진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중대장님, 저희는 그냥 친근하게 인사를 한 것뿐입니다. 이분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김 중대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친근한 인사로 면회실 전체가 시끄러워질 일인가? 그게 박동진이 말문이 막혔어요. 세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군인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들이 바람을 피운다든지 믿을 수 없다든지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려 하기도 했고요. 김 중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발언을 했다는 말인가? 최상호가 당황하며 부인했어요. 아닙니다, 중대장님. 저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세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다 들었을 텐데요. 김 중대장이 주위 면회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세라의 말을 증명해 주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김 중대장이 다른 면회객 중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네, 저도 들었습니다. 상당히 불쾌한 내용이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대답했어요. 김 중대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군. 김기태가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어요. 중대장님, 저희가 말은 좀 거칠었을지 모르지만 아기는 없었습니다. 아기가 없었다고? 세라가 반문했어요. 그럼 선의로 사람을 모욕한 거예요? 김 중대장이 세라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성의 당당함과 논리적인 말솜씨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보통 면회객들은 이런 상황에서 위축되기 마련인데 세라는 오히려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 중대장이 세라에게 물었어요. 윤세라입니다. 세라가 대답했습니다. 윤세라. 김 중대장이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어딘가 익숙한 성씨였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중대장님, 제 여자친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를 보호해 준 거예요. 보호해 줬다고? 네. 저는 계급 때문에 선임들에게 항의할 수 없었는데 세라가 대신 나서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준 겁니다. 김 중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명확하군. 최상호, 박동진, 김기태는 점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세라가 김 중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 중대장이 세라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관대한 처사를 원하시는군요. 군인들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세라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진짜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해요. 김기태가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박동진과 최상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면회객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는 받겠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김 중대장이 3명의 군인들을 향해 말했어요. 너희들은 따로 보고받겠다. 우선 면회실에서 나가거라. 네, 중대장님. 3명이 경례를 하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김 중대장이 세라에게 다시 말했어요. 윤세라 씨, 오늘 일로 불쾌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세라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김 중대장이 면회실을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혹시 윤세라 씨 가족 중에 군 관련 분이 계신가요? 세라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그러시죠? 군인에 대한 이해도가 남다르시는 것 같아서요. 보통 민간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거든요. 세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군인의 명예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군요. 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중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면회실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세라와 민수는 여전히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김 중대장이 나간 후 면회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세라와 민수 사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흘렀어요. 다른 면회객들도 아까 벌어진 일 때문에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세라야, 괜찮아?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괜찮아. 너는 어때? 혹시 나중에 선임들한테 곤란한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세라가 오히려 민수를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중대장님이 직접 보셨으니까 오히려 그쪽이 더 곤란해질 거야. 민수가 안심시키려 했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중 면회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큰 목소리로 화를 내는 소리였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목소리에 면회실의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들이 어디 있어? 거친 목소리가 복도에서 울려 퍼졌어요. 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민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입구 쪽을 바라보았어요. 잠시 후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한 명의 상사가 들어왔습니다. 최상호의 직속 상급자인 이만수 상사였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최상호, 박동진, 김기태, 이 상사가 고함을 쳤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면회실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 상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누가 우리 부하들을 신고한 거야? 이 상사가 면회객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면회실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사의 거친 태도에 모든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이 상사의 시선이 세라와 민수에게 향했습니다. 너희구나. 너희가 우리 부하들을 곤란하게 만든 거지? 민수가 일어나려 했지만 세라가 조용히 그를 말렸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세라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이 상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왜 우리 부하들이 중대장한테 불려가서 혼나고 있는 거야? 그건 그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이겠죠. 세라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 상사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다는 거야? 세라는 이 상사의 태도를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하의 잘못을 감싸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를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면회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잘못이죠. 세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부적절하다고? 이 상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 여자들은 조금만 말을 걸어도 성희롱이라고 난리를 치더라고. 세라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상사도 부하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민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났습니다. 상사님, 저희 여자친구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네 여자친구? 이 상사가 민수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네가 뭔데 여자친구를 내세워서 우리 부하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야? 곤란하게 만든 게 아니라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세라가 대신 대답했어요. 이 상사가 세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면회실의 다른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상사의 위협적인 태도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상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네가 뭘 안다고 사실을 말해? 군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는 알아요. 세라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 상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군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네가 가르치겠다는 거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세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실망스럽다고? 이 상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네 따위가 우리한테 실망스럽다고 하는 거야? 세라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말했어요. 저는 군인을 존경해요. 진짜 군인을 말이에요. 진짜 군인? 이 상사가 비웃으며 물었어요. 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요. 세라가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이 상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짜 군인이라는 거야? 그건 본인들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세라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민수는 세라가 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상사는 부하들보다도 더 거칠고 위험해 보였거든요. 세라야, 그만해. 민수가 세라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세라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민수야, 괜찮아. 저 사람이 진짜 군인이라면 이해할 거야. 이 상사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소리를 질렀어요. 이 여자가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야? 시험이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세라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진짜 군인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 상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세라에게 달려들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면회실의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그때 면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중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이 상사, 무슨 일인가? 이 상사가 급히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그냥 면회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김 중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게 아니라 저희 부하들이 이 상사가 변명하려 했어요. 김 중대장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부하들 문제는 따로 처리할 일이다. 지금은 면회실에서 면회객을 위협하고 있는 내 행동이 문제다. 이 상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세라는 김 중대장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걱정이 밀려왔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민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김 중대장이 세라를 향해 말했어요. 윤세라 씨, 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세라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세라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고 언제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김 중대장이 이 상사를 엄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상사, 당장 부대로 돌아가서 대기하고 있어라. 나중에 따로 보겠다. 네, 중대장님. 이 상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나가면서 세라를 향해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분명한 적대감과 복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면회실에서 이 상사가 나간 후 김 중대장은 세라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연달아 일어나다니 부대 관리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괜찮습니다. 세라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내심으로는 걱정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었거든요. 김 중대장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면회객분들도 놀라셨을 텐데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일로 소중한 면회 시간을 방해받으시다니. 실제로 면회실의 다른 가족들은 웅성거리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이런 소란이 연이어 일어나자 면회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어머니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대장님, 저희가 문제를 크게 만든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처음에 그냥 참고 넘어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다, 민수 병장. 오히려 문제를 제대로 지적해 준 거다. 김 중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일들이 묻히고 넘어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 부대 기강과 직결된 문제야. 세라는 김 중대장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올바른 군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더욱이 이 상황이 민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장님, 혹시 이 일 때문에 민수에게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겠죠? 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민수 병장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올바른 일을 한 거죠. 김 중대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감정이 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때 면회실 밖에서 또 다른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의 발소리와 함께 격앙된 목소리들이 섞여 있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면회실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우리 부하들을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면회객 따위가 감히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어. 거친 목소리들이 복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김 중대장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번지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집단적 저항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김 중대장이 중얼거리며 무전기를 꺼냈어요. 헌병대에 지원 요청을 해야겠다.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가고 있어. 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단순한 면회가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였죠. 자신의 행동이 이런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민수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대장님, 이거 너무 큰일이 되는 거 아닌가요? 헌병대까지 부르시면 이미 큰일이 되었다. 김 중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정도면 대대장님께도 보고가 올라갈 것이고 아마 연대장님까지도 심지어 군단장님께도 전달될 수 있어. 세라는 김 중대장의 마지막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군단장,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거든요. 만약 이 일이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상호, 박동진, 김기태와 함께 이 상사, 그리고 몇 명의 다른 군인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들의 얼굴은 모두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집단 시위를 하러 온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다 혼나고 있잖아. 최상우가 세라를 향해 소리쳤어요. 조용히 해. 김 중대장이 호통을 쳤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들어온 군인들의 수가 너무 많았거든요. 박동진이 민수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여자친구 하나 못 말리고 부대 전체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했어? 그래, 뭐 어쩔 거야? 김기태가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너 혼자 우리 모두를 상대할 거야? 면회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몰려들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김 중대장은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면회실에 있던 헌병 한 명으로는 이 많은 인원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세라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특히 민수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무고한 다른 면회객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어요. 내가 너무 나섰나? 그냥 참고 넘어갔어야 했나? 하지만 곧 세라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거라고요. 비겁하게 굴복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낳을 뿐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상사가 세라에게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이 모든 게 다 내 때문이야. 우리 부하들이 징계받고 부대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세라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하겠어요. 하지만 옳지 않은 일에 굴복할 수는 없어요. 굴복하지 않겠다고? 이 상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아? 군부대야. 너 같은 애송이 여자가 설칠 곳이 아니라고. 그 순간 세라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들은 군인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평생 몸담아온 군대를 모독하고 있었거든요. 군부대라고요? 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그럼 더더욱 품위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상호가 악을 쓰며 말했어요. 품위? 지겨워 죽겠네. 계속 품위 타령이야. 그럼 품위 말고 실력으로 얘기해 볼까요? 세라가 차분하지만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중대장이 급히 말렸습니다. 윤세라 씨, 진정하세요. 하지만 세라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이들의 행동은 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민수의 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 있으시다면 세라가 천천히 말했어요. 제 아버지 앞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아버지? 이 상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내 아버지가 뭔데? 세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할 때였어요. 제 아버지는 세라가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면회실 문이 또 한 번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무거운 침묵이 깔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시험의 순간이 마침내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면회실의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은 윤재혁 소장이었습니다. 7군 단장의 위험을 온몸에 두른 채 차가운 눈빛으로 면회실을 둘러보았어요. 순간 면회실의 모든 소란이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모든 군인들이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최상호, 박동진, 김기태는 물론이고 이 상사까지도 얼굴이 창백해지며 몸을 떨었어요. 김중대장조차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경례. 김중대장의 외침에 모든 군인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어요. 윤재혁 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면회실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울고 있는 아이들, 겁에 질린 면회객들, 그리고 한가운데 서 있는 세라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라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자신을 관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인가? 윤재혁 소장의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낮지만 위압적인 톤이었어요. 김중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군단장님, 면회실에서 소란이 일어나 상황을 파악 중이었습니다. 소란? 윤재혁 소장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면회실에서 소란이라니. 최상호가 급히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저희는 그냥 조용히 해라. 윤재혁 소장의 한마디에 최상호의 입이 즉시 다물어졌어요. 윤재혁 소장은 천천히 걸어가며 면회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가족들을 보며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면회객들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도 소란이 아니라고 할 텐가? 윤재혁 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중대장이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군단장님. 윤재혁 소장의 시선이
다시 세라에게 향했습니다. 세라는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누가 내 딸을 모욕했다고 했나? 윤재혁 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순간 면회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최상호, 박동진, 김기태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자신의 여자친구가 바로 군단장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왜 세라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지, 왜 군인들에 대해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윤재혁 소장이 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그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세라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겠니? 윤재혁 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세라를 부르는 톤에는 미묘한 부드러움이 있었어요. 세라는 깊게 숨을 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분들이 면회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성을 비하하고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들이었어요. 윤재혁 소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라니.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나? 최상호가 급히 변명하려 했어요. 군단장님, 저희는 그냥 내가 너에게 물어본 게 아니다. 윤재혁 소장의 차가운 시선이 최상호를 향했어요. 내 딸에게 물어본 것이다. 세라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군인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들이 바람을 피운다는 식의 발언, 그리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윤재혁 소장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어요. 하지만 그는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했나? 윤재혁 소장이 세라에게 물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어서 제가 나서서 제지했어요. 세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상사가 급히 나서며 말했어요. 군단장님, 이 면회객이 먼저 우리 부하들을 도발했습니다. 윤재혁 소장의 시선이 이 상사에게 향했어요. 그 시선만으로도 이 상사는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도발했다고? 윤재혁 소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내 딸이 도발했다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 상사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럼 무엇인가? 윤재혁 소장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박동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윤재혁 소장이 반문했어요. 무엇을 잘못했나? 김기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면회객분께 신뢰를 범했습니다. 윤재혁 소장은 3명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들이 모욕한 것은 내 딸만이 아니다. 이 부대에 면회온 모든 가족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재혁 소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면회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무엇보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다. 윤재혁 소장의 목소리가 얼음같이 차가웠어요. 세라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도 고마웠지만 무엇보다 군인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에 감동받았거든요.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자신의 여자친구가 군단장의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재혁 소장이 김중대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김중대장, 이들을 즉시 영창에 수감하라. 네, 군단장님. 김중대장이 크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윤재혁 소장이 잠시 멈췄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 부대에 교육을 실시하라. 명령받았습니다. 최상호, 박동진, 김기태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어요. 군단장에게 직접 걸린 이상 그들의 군 생활은 끝장이었습니다. 윤재혁 소장이 마지막으로 세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라야, 면회는 끝났다. 나와 함께 가자. 세라는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민수의 눈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도 상황도 아니었어요. 민수야. 세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거든요. 윤재혁 소장과 세라가 면회실을 나가자 남겨진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은 부대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그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최상호, 박동진, 김기태는 영창에서 나온 후 즉시 전역 처리되었고 이 상사도 강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윤재혁 군단장의 특별 지시로 전 부대에 면회객 예우 및 품행 교육이 실시되었어요. 민수는 그동안 세라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군단장의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동안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세라가 그리웠습니다. 그날 세라가 보여준 당당함과 용기, 그리고 군인의 명예를 지키려 했던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토요일 아침, 민수는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던 세라를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온 거였어요. 민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세라는 평소와 같은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민수의 눈에는 예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민수야. 세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뭐가 미안해?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숨겼던 것.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던 것. 세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세라가 깊게 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울까봐 그랬어. 군단장의 딸이라고 하면 너도 다른 사람들도 날 다르게 볼 것 같았거든. 그래서 계속 속인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속인 게 아니야. 세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윤세라로만 살고 싶었어. 군단장의 딸이 아니라 그냥 너를 좋아하는 한 사람의 여자로 말이야. 민수는 세라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사실 그동안 생각해보니 세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말했어야 했어.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특히 이 부대에 오기 전에는. 맞아. 정말 미안해. 세라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민수야, 내 마음만은 진짜였어.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다고. 민수는 세라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여전히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너 정말 대단했어.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세라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맞설 때 나는 계급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넌 당당하게 맞섰잖아. 민수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세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야. 옳은 일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군단장님, 정말 무서우시던데.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원래 그런 분이야. 하지만 집에서는 다르셔. 세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한테는 정말 다정한 아버지거든. 민수는 세라의 말을 들으며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럼 어릴 때부터 군대 이야기 많이 들었겠네. 응. 그래서 군인들을 존경하게 됐어. 세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진짜 군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날 더 화가 났던 것 같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세라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민수야, 나 하나 물어봐도 될까? 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든지 물어봐. 내가 군단장의 딸이라는 걸 알았는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세라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럽고 배신감도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어.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내가 사랑하는 건 윤세라야. 군단장의 딸이 아니라. 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민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만 앞으로는 비밀 없이 지내자. 우리 사이에 숨기는 건 없도록. 약속해. 세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면회실 문이 열리며 윤재혁 군단장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김중대장과 함께였어요. 민수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편히 앉아라. 윤재혁 군단장이 민수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세라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수 병장이지? 윤재혁 군단장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군단장님. 민수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내 딸과 사귀고 있다고 들었다. 윤재혁 군단장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윤재혁 군단장이 민수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일로 많이 당황했을 것이다. 아니요, 군단장님. 이해합니다. 민수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정말로? 윤재혁 군단장이 의외라는 듯 물었어요. 네. 세라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지키려 했던 거죠.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윤재혁 군단장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그리고 군단장님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뭐가 죄송한가? 제가 세라를 지켜주지 못해서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윤재혁 군단장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올바른 선택을 했다. 군 규율을 지킨 것이니까. 민수가 고개를 들어 윤재혁 군단장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내 딸을 잘 부탁한다. 윤재혁 군단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세라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젊은이 마음에 든다. 윤재혁 군단장이 세라에게 말했어요. 진실하고 책임감도 있고. 민수는 감격해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군단장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몇 달 후 민수는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라와 함께 대학교에 복학했어요.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비밀도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캠퍼스를 걸으며 세라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그때 일 생각해봐. 정말 아찔했지 않아? 그래도 다행이야. 민수가 세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덕분에 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으니까. 진짜 모습? 응. 용감하고 정의로운 너 말이야.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세라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난 내 진짜 모습도 알게 됐어.
내 진짜 모습? 진실하고 따뜻한 너 말이야. 세라가 민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의 시련이 오히려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진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부대에서는 그 사건 이후 면회객에 대한 예우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라와 민수의 이야기는 군단장 딸의 전설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회자되었어요. 진정한 군인의 명예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건으로 말이죠.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